자, 샤도우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샤도우 선생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LG전자,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삼성전기, LG노텍, DB하이텍, 하나솔루션,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로템, 현금이 4% 있으신데 제가 좀 전략을 조금 늦게 설정을 해드리게 됐는데 지금 LG전자가 10%이신데 원래는 15% 채우자라고 했고 현대차 20% 채우자였는데 10%이시고 포스코케미칼을 10%인데 8%, LG화학을 15%인데 10%. 조금씩 모자르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성향에 따라서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하고 일단은 삼성전기, LG노텍,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은 이번에 공약을 들어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4%를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단 말이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그래서 재편입에 48,000원이신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하셨는지 우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된 상태예요. 문자 나간 거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는데 DB하이텍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DB하이텍의 경우는 실적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실적 검증을. 결론적으로 그 실적 검증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은 그러면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리를 하겠다의 기준이에요. 안타깝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이후에 주가가 너무 미끄러져 있어요. 전량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겠어. 20% 비중에서 차익 실현. 근데 재편입을 10% 비중에서 나눠서 했는데 그 단가가 높아요. 낮지가 않아요. 높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날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날 들어갔다고 치면 우리가 52,000원 시가가 그리고 저가가 49,000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5만 원 수준의 평균 단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낮추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이날 손절 범위를 명확히 47,800원에 좀 정리를 강하게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좀 더 오늘 출렁거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되셨죠. 결론적으로는 붙들고 가다 보면 거래량이 없는데 붙들고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일단은 들고 가는 범위를 오늘까지는 유지한다 해도 얘는 정리의 기준을 잡을 겁니다. 거래가 최소 범위의 거래량 500만 주 정도의 수준, 400만 주, 400 최소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터지지 않으면 추세 강화로 연동된다 할지라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LG노텍도 일단은 11%를 갖고 계세요. IT 비중이 높으신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진입하는 종목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지금 2,400 넘겼단 말이에요. 그 주말에 공포감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뭐 부양책이란 부양책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나와 있는 걸 거고 그래서 낙폭이 금요일 날 SVB 때문에 낙폭이 심화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되돌리는 과정인 거고 그들 때문에 부양책이 나와서 시장이 견인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정도 규모도 아니에요.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에서 차익 실현 요건이 나왔고 하락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윗방향의 흐름의 기준을 좀 설정을 잡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2,500까지는 또 열어놓는 거죠. 1차 2,500, 2차 2,700, 2,800. 그래서 1차 2,5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대형주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지수가 간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로또 1등 싫어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종목 로또가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LG노트는 가지고 가시더라도 일단은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보진 않습니다. 평균 단가 27만 4천 원이신데 11%란 말이에요.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27만 4천 원을 넘기는데 거래가 없다. 정리입니다. 거래가 없는 기준은 얘 기준에서 최소 50만 주. 최소 50만 주 없이 그냥 움직인다. 일단 정리.
아 그렇지 않고 난 지금이라도 정리할 마음이 있어, 나 움직이면 가져갈 수 있어 하신다면 우리가 IT 비중은 30%만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LG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없고 LG전자, 삼성전기가 13%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유지하세요.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DB하이텍과 이노텍은 그럼 정리를 하셔서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일단은 2차 전지 25%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은 있으셔. 근데 지금 모자른 게 현대차가 모자라요. 20%에서. 그럼 그쪽을 더 채우실 수 있고, 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2차 전지의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우린 절반 차익 실현이 됐고, 제 차 신뢰도를 가지고 가려면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들어올리는 걸 쫓아볼게는 이제는 15%가 넘었단 말이야. 싫어, 안 들어갈 거야. 그럼 멈춰 계세요. 멈춰 계시고, 에코프로 BM도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둔화된 상태에 기관들 뭐 수급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대장인데 굳이 얘를 볼 필요 있나? 이 상태예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시든 현금 인식으로 잡으시든 LG이노텍이든 DB하이든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떤 종목에 강도 있는 매수세이 나간다. 그럼 그쪽의 비중을 늘립니다. 예? 또 혹은 그쪽의 비중을 신규로 들어갑니다. 좀 강도 있게 들어간다. 그걸 모르겠다 하시면 라이브 방송에 모바일로 언제든 접속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전체 시장의 만등에 이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제철, 바이오니아가 연동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결론은 어떤 종목이든 우리가 좀 세게 진입을 하는 종목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따진다면 에코프로일 때 얘네들 정리해서 일로 옮깁니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드렸어야 돼. 그걸 못 드렸어요 일단은. 오케이. 유지하시는데 얘는 현금화 한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9% 비중이신데 91,300원이에요 사실. 그러면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8만 원까지 밀려 있는데 낙폭이 심화됐다라는 인식이 잡혀요. 그리고 이슈가 불거지고 로봇 관련주, AI 이런 쪽이 흐름이 나오면 한 번에 뭐 15% 올라라 이 개념은 아니다 할지라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막연히 기다리다 계속 흘러내리면 그것도 낭패고요.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거래 터져서 매수장이 강도 있게 나올 때 그쪽으로 옮기자의 기준이에요. 조금 비중이 높으신데 손실 폭이 굉장히 확대돼 있어요. 10% 손실까지 지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10% 가지고 계시는데 현대로템은 일단 유지하시면서 27,000원이에요. 여기도 이제 손실 폭이 큰데 일단 하방은 상당 부분이 잡혀 있고 일단 2,500의 지수의 연동폭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펀더멘탈이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그간의 실적 대비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컸죠. 예. 그런 맥락에 좀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잘 돼 있으신데 IT 쪽의 비중이 높으신 것도 다 좋은데 이제 우리가 주력이나 수익 쪽으로 매매가 나갔었던 종목이 아니라 LG이노텍과 이제 DB하이텍은 나갔었지만 LG이노텍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쪽 반등 이용해서 우리가 비중 현금화하고 그걸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매수 강도를 좀 세게 드린 종목이 나올 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가 10%든 뭐 추가 편입해서 20%를 편입하시든 현대차, LG전자, 삼성전기,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이 5종목의 비중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걸로만 따져도 10, 20, 30, 40, 50이 넘어요. 50%가 넘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까지 하면 6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라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아도 돼요. 60% 현금 4% 있으니까 65%. 그럼 35%가 있잖아요. 그럼 한 종목에 다 들어가는 변동성 매매라는 게 아니라 그 35%를 또 분할해서 변동성 매매. 뭐 휴마시스 소형 잡주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2차 전지다 시장 지수에 연동돼 있는 폭의 기준. 뭐 그런 쪽의 흐름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전 이슈 불거지면서 누적 수급 2.5% 들어와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잡으시면 돼요. 또 코스모학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우장이 더 땡긴다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아니 나 그냥 현금화 할래, 내일 또 나오는 종목 또 들여다보면 되지, 뭐 그런 기준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난 직장 다녀서 접속도 어렵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력주의 비중을 조금 더 채우시고, 그러면 현대차 비중 모자른 거 더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포트폴리오에 없던 종목군들은 빼내시고, 그러고 나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움직임을 준다면 2차 전지 비중을 좀 더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전략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것을 DB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차트에 표시되는 거나 여기에 녹화되는 거나 그거를 다 받아냈으면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편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전장 10시부터의 기준 잡아서 10시부터 기준 잡았으면 정확히 따져봅시다. 아까 그 9시 50분에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들께 9시 50분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 장에 나와줬단 말이에요. 윤정도는 또 시장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불기둥 종목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하이닉스 또 에코프로 LG화학 올려놓으신 기준의 시간대가 9시 LG,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야? 9시 6분? 에코프로 어디 갔어? 에코프로 어디 갔니? 개장 초에 바로 에코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31만 9,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사인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뭐니라는 것도 궁금증이 있으셔야 되는 게 옳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들어왔으면 32만 원에 들어왔다고 치면 4만 4천 원 올라왔네요. 시가총액 4위에서 얼마냐고. 얘가 지금 LNF 시가총액 넘기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LNF가 시가총액이 8조 4천억. 얘가 시가총액 그러면은 3위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조 7천억. 얘도 넘길 수 있겠네 조만간에. 대박이네. 시가총액 지금 3위에요. 3위. 어쨌건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는요, 요걸 강조드린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10원이라도 더 저가에 포착이 된다면, 그러니까 HTS를 이렇게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진입 탈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올라오고, 만약에 탈퇴 종목 삭제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고, 탈퇴 종목도 그냥 보여줘. 왜? 우리 종목 많지가 않잖아요. 다른 거는 종목이 수십 개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탈퇴를 안 넣으면 헷갈려. 근데 우리는 탈퇴를 봐도 된단 말이야. 제외 목록, 탈퇴 종목, 이게 또 다르게 형성돼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제외는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돼서 뭐 다른 수식이 또 제한적으로 형성돼서 제외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탈퇴는 뭐 주가가 눌려서 탈퇴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탈퇴 종목 삭제를 다시 빼놨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 에코프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요 가격에만 33만 6,500원에만 들어가 있고 그대로 실시간 감시가 돼서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수익률이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감흥이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36만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럼 36만 4천원까지 갔을 때 몇 프로 수익이야? 33만 6,500원에서 클릭됐다고 치면 33만 6,500원 해주면 몇 프로? 8% 수익이죠.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시가총액 3위에서 8% 수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매직 계산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한 거잖아요. 어? 근데 HTS에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계속 이게 자기가 알아서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그 이전에 DB증권에서 알려줬을 때 전달만 제가 받았어도 전달만 받았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도 딱 켜놓고 자 에코프로 예를 들어서 아까 9시 50분이 아니라 한 9시 뭐 20분에 떴다. 33만 원에 떴다. 그러면은 3만 4천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10% 수익 났습니다. 다르잖아,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생기죠. 무슨 의미가? 여러분들이 MTS가 아닌 HTS를 받아야 되는 의미가 생길 거 아니에요. 4월 1일 날 강연회를 오실 의미가 생긴다고. MTS에서는 매수 매도가 안 나오는데 HTS에서는 매수 매도가 나온다. MTS에서는 지니까 이탈이 안 나오는데 HTS에서는 지니까 이탈이 나온다. MTS에서는 차트에서 진입이 안 나오는데 HTS에서는 진입이 나온다. 이걸 주말에 방송 끝나고 사무실 와서 이렇게 안 되겠니라고 했더니 DB증권에서는 이미 다 연구원들한테 알려줬는데 뭔 소립니까? 이거 캡처할 때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게 3월 7일? 거기에 자동 매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동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1차 차익 실현 끝났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1차 차익 실현 끝났고 2차 차익 실현도 2차 차익 실현이 얼마였죠? 가격이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막 차익 실현했다고 올라오는데 나만 직장 다니라고 나만 또 회의하느라고 나만 또 업무 지시하느라고 나만 가계본이라고 차익 실현을 못 하셨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쉽고. 35만 2,100원에 매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35만 7,600원에 매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34만 3천 원이 고점이었잖아요. 34만 3천 원이 넘겨지면 차익 실현 안 해도 돼. 34만 3천 원이 못 넘겨지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1%, 1.5% 밀렸다.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해 주면 거기서 차익 실현해 준단 말이야. 돌파했어. 돌파하면 새로운 고점 대비해서. 그걸 다 수식을 넣을 수가 있다고. 근데 도저히 설명 들어도 난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적절하게 세팅해서 그날 저희가 노트북 갖고 갈 거니까 그 노트북에서 로그인 하시면 거기에서 세팅해 드리고 댁에 돌아가시면 그걸로 그대로 세팅돼서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1.5% 빌리면 내 거는 알아서 매매되겠구나. 근데 고점을 계속 넘겨. 그럼 차익 실현이 안 나가지. 계속 올라가지. 새로운 고점에 1.5% 3%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시란 얘기예요. 그거 배우시고 하여간에 종목 검색기에 대한 수식 배우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편입되는지 배우시고 됐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전략 부분도 그날은 조금 전체 매매 사인과는 다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뭐 지난번에 강연을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일정 범위의 금액은 당일에 전량 현금화한다. 또 뭐 윤종도한테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계세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세요.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나는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요. DB하이텍도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요. 그럼 전량 매도입니다.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당일날은 변동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없잖아요. 전량 매도. 그 현금화를 해서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은 현금화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범위에 대한 교육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윤정도는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사를 아예 안 나가. 근데 아까 12시 뭐 만약에 13시 3분에 진입으로 표시가 됐어.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탈퇴야. 그럼 거래량이 둔화됐든 아니면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겠죠. 그럼 기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탈퇴야. 거래량이 둔화됐든 고점 대비 밀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완벽하게 배우시든 아니면 HTS에 세팅을 받으시든, 그리고 종목 검색기 기준은 오셔가지고 강연에 오셔가지고 그거는 다 드릴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드리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그 종목들, 금요일은 종목이 안 뜨잖아요. 뭐 DI 동일, 뭐 강원에너지 이런 건 우리가 매매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저거는 이제 샘플용으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V1000 또 S1000, V1300, S1300에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좀 일찍 보셨다면은, 특히 HTS에서 일찍 보셨다면 대박이죠. 그리고 DB하이텍도 HTS로 보셨다면 조금 더 일찍 잡혔을 거예요. 빨간색 박스만 보셔도 돼요. 에코프로, HM, 포스코케미칼, 금양, HTS에서 조금만 더 일찍 잡혔어도 포착 가격, 그 다음에 최고점. 그리고 편입해놓고 나서 회의 들어가시면 자동 매매에서 알아서 고점 잡아서 차익 실현. 고점에서 안 밀리면 오버나잇.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3월 2일 날 이수학. 이게 원래 얼마에 뜬 거예요? 22,550원에 뜬 겁니다. 이수학이 22,550원. 쭉 내려서 보시면 여기서 세비캔 같은 경우에 6% 뜨고 추가 급등. 근데 1조 미만이라 저거는 뭐 이수학은 문자가 나갔어요 사실. 그죠? 22,550원에 뜨고. 그리고 저게 얼마까지 간 거예요? 38,000원? 39,000원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 뜨고 나서 그 종목은 한동안 거래가 계속 나와요. 유지돼요. 거의 대부분이. 한동안.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수학이 35,500원에 또 뜨고, 그리고 코스모와 계속 뜨죠. 계속 코스모학도. 성일하이텍 얼마에 떠요? 2월 28일 날 146,200원에. 이때 문자 사인 나갑니다. 그죠? 이날 문자 사인 나갔고, 그리고 이날도 문자 사인 나갔고, 그 지속적인 문자 사인 나가면서 29.35%.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이라도 뭐 강할 때, 그러니까 강하다는 의미가 지금처럼 패닉이 갖고 막 전체 종목이 다 밀리는 거 말고, 특정 업종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은 뭐 밋밋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어요? 2,500 올라온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도 강하게 가잖아요. 종목군들이. 누가? 2차 전지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놓쳤잖아 다. 22일은 금양. 응? 22일은 금양. 얼마 올랐어요? 금양 이날 16.49. 포착은요. 뭐 21일부터 에코프로 BM 폭발적으로 시세 나올 때부터 계속 뭐 포착이 됐었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까지 올라가는 이 금양을 21일 이미 노출이 돼서 편입을 하고, 여기서부터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부터 50% 60% 되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 특히 이번에는 HTS, 오늘 DB증권 쪽에 완벽하게 연구원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연구원분들 그리고 원고 작업하는 분들 양쪽 다 깔아놓고 장 끝날 때 전부 캡처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으로 찍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HTS가 더 먼저 빨리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 그 기준이 나오겠죠. 그래야 HTS 버전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MTS야 뭐 아무 때나 주면 되는 거고, 저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MTS든 HTS든 나오는 종목 문자 사인 줄 거 아니냐. 문자 사인 드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안 보던 종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셀트리온 제약, 또 성일하이텍 평상시에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쭉 튀어나오면은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웹에 계신 분들은 하여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강연에 신청하시고, 숙박 이거는 뭐 나중에 커리큘럼 나오고 그러면은 없애도 상관없어요.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커리큘럼 오늘 중으로 다 짜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